레버리지 ETF는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손실도 그만큼 크게 확대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계속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면 결과는 달라질까? 결과는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시장 상황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해 미국의 투자자 파비안은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복잡한 경제 전망이나 뉴스가 아니라 몇 가지 시장 지표만으로 큰 추세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과연 이 방법이 실제 투자에서는 어떤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 조건입니다. 테스트 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약 11년 반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테스트 대상은 모두 S&P 500을 기초로 하는 ETF입니다. 1배 ETF인 SPY, 2배 ETF인 SSO, 3배 ETF인 UPRO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파비안이 제시한 방법은 단순합니다.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세 가지 지표를 확인합니다. 첫 번째, S&P 500 지수, 두 번째,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세 번째, 다우존스 유틸리티 지수입니다. 이 세 지수를 각각 39주 단순 이동 평균선과 비교합니다. 39주 이동 평균선은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200일 이동 평균선과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즉, 단기 변동이 아니라 시장의 장기 추세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 지수가 모두 39주 이동 평균선 위에 있으면 투자 상태를 유지합니다. 반대로 세 지수 가운데 2개 이상이 39주선 아래에 있고 그 상태가 2주 연속 이어지면 전량 매도에 현금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을 더 추가했습니다. 이동 평균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구간에서는 상태를 바꾸지 않습니다. 행보장에서 이동 평균선을 계속 오르내리며 불필요하게 매매가 반복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한 필터입니다. 시장 판단은 매주 금요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고 실제 매매는 다음 거래일인 월요일 종가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결국 이 전략의 핵심은 시장의 작은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추세가 바뀌는 시점에 위험 노출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백테스트 결과입니다. S&P 500을 그냥 보유하는 전략인 바이앤홀드와 비교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PY의 바이앤홀드는 연평균 13.84%, 최대로 많이 떨어졌을 때에는 마이너스 33.7%입니다. 총 수익은 11년 동안 약 4.48배입니다. 반면에 파비안 필터와 2배 레버리지 ETF인 SSO 조합은 연평균 16.31%, MDD는 마이너스 40.4%, 총 수익은 5.75배입니다. 3배 레버리지 ETF인 UPRO를 파비안 필터와 섞어서 거래를 하면 연평균 21.83%, MDD는 마이너스 55.6%입니다. 총 수익은 9.83배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UPRO를 들고 있는 것보다 파비안 필터를 적용하면 과연 좋아지는가? 같은 기간에서 UPRO의 바이앤홀드는 연평균 25.79%였습니다. 파비안 필터를 결합한 UPRO는 연평균 21.83%를 기록했기 때문에 수익률만 보면 바이앤홀드가 더 좋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달랐습니다. UPRO의 바이앤홀드는 최대 마이너스 76.8%입니다. 반면에 파비안 필터를 결합한 UPRO는 마이너스 55.6%로 낙폭을 20%가량 줄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2015년 초에 한 번 투자한 뒤 그대로 운영하는 이른바 일시납 투자를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투자에서는 처음부터 큰 돈을 한 번에 투자하기보다는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전략으로 하나의 실험을 더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 시작할 때 1000만 원을 투자하고 이후 매달 첫 거래일마다 100만 원씩 추가로 투자하는 것을 가정했습니다. 먼저 가장 흥미로운 점부터 보겠습니다. 연 수익률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SPY는 10.2%에서 10.4%로 변했고 SSO는 16.3%에서 16.1%로 변했고 UPRO는 21.8%에서 21.3%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잔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최종 잔고는 SPY의 경우 2억 9천만원, SSO는 4억 2,500만원, UPRO는 6억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전략이 좋아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투자금이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험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MDD는 조금 줄었습니다. SPY는 마이너스 21.9%에서 마이너스 8.2%, SSO는 마이너스 40.4%에서 마이너스 36.1%, UPRO는 마이너스 55.6%에서 마이너스 51.6%,
3.7%로 매달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면서 일부 완충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백테스트에서는 파비안 필터를 적용해 UPRO를 운용했을 때 적립 기준으로 최종 자산이 약 6억 500만 원까지 늘어나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는 2015년부터 2026년 7월까지의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백테스트 결과이며 앞으로도 같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 전략을 흥미롭게 보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전략 자체가 비교적 단순하고 11년 6개월 동안 총 주문이 17회에 불과할 정도로 거래 빈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매일 시장을 예측하거나 차트를 들여다보는 방식이 아니라 큰 추세에 맞춰 대응하는 전략이라는 점이 실전에서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녀 계좌나 부모님 계좌처럼 자주 관리하기 어려운 계좌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적은 거래 횟수로 원칙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참고해 볼 만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전략을 개선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펀드 전략과 유의미한 결과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